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높아진 군산에서 방역수칙 위반 업소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 등이 도내 업소들을 점검한 결과 적발된 5곳 가운데 4곳이 군산이었습니다. 이들 업소는 22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과 4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겼고 외국인들도 적발됐습니다.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 우선 협상 대상자로 군산 자동차 무역센터가 선정됐습니다. 군산시는 무역센터와 협상을 벌여 최종 사업자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복합센터는 중고차는 물론 건설기계와 특장차의 재제조와 수출단지를 조성 운영하게 됩니다. 익산시가 낭산 불법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달 13일 마감되는 환경부의 폐기물 광역 매립장 공모에 참여할 방침입니다. 시는 환경부가 제시한 공모 기준에 맞춰 적합 입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수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도내 일부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높아진 가운데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 등이 도내 업소들을 점검한 결과 적발된 5곳 가운데 4곳이 군산이었는데요. 이들 업소는 오후 10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과 4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들도 적발되면서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하준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부터 군산과 익산 등 도내 일부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면서 전북도 특사경과 전북경찰청 등이 업소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섰습니다. 도내 업소 336곳에 대한 점검 결과 5곳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됐고 이 가운데 4곳이 군산 지역이었습니다. 경찰서로 이제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서에서 이제 현장 확인을 해서 저희 이제 시청 당지실을 통해 가지고 저희 위생과 직원 나와서 그 방역 수칙 위반한 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확인서를 작성을 해달라 해가지고 그렇게 2건이 있었고요. 또 2건은 이제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 팀에서 오셔서 저희 과랑 합동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이제 단속을 하신 거예요. 주요 적발 지역은 삼북동과 수송동 그리고 오식도동. 적발업소 모두 22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했고 삼북동의 식당은 4인 이상 집합금지도 어겼습니다. 계셨던 분들은 과태료 10만 원씩 내고 이용자, 그다음에 영업주는 또 감염병 예방법에 150만 원 과태료 받을 것이고요. 오식도동에서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사례가 2건 발생했습니다. 적발된 곳은 일반 음식점과 단란주점. 이 가운데 업주와 이용객 모두 외국인인 곳도 있었습니다. 명부 작성이 미흡하고 적발 당시 잠적해 처벌도 어렵습니다. 대화가 조금이라도 통해야 되는데 전혀 좀 그런 부분이 안 돼가지고. 지난달 도내 외국인발 감염으로 익산과 김제가 홍역을 치른 만큼 방역 관리에 구멍이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 보다 세심한 방역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KCN 하준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 만에 다시 1,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25명입니다. 국내 발생 1,664명, 해외 유입 61명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20만 3,926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2명이 늘어 2,106명입니다. 하루 새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5명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기준 부안 20명을 비롯해 전주 8명, 익산 3명, 군산 1명 등입니다. 군산은 자가격리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익산에서는 인천 등 수도권을 방문했다가 해당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정확한 이동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부안은 학원발 확진자가 계속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현재 군산 지역 자가격리자는 345명, 익산은 411명입니다. 도내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0.84를 기록했습니다.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 사업자의 군산 자동차 무역센터가 선정됐습니다. 군산시는 어제 선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이번 사업자 공모에는 모빌리티 허브 주식회사와 군산 자동차 무역센터가 참여해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영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활력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된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는 새만금 산업단지 509의 부지 약 20만 제곱미터 규모로 들어서며 중고차 매매와 수출 시설들을 조성해 중고차 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설기계 재제조 산업을 확충해 중고 건설기계 해외 시장을 개척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지난 5월 민간 사업자를 공모해 주식회사 모빌리티 허브와 군산 자동차 무역센터가 참여했습니다. 시는 지난 3일 최종평가위원회를 열고 군산 자동차 무역센터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후 시는 군산 자동차 무역센터가 제안한 사업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협상을 벌여 사업자로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 군산 자동차 무역센터는 자동차뿐 아니라 건설기계 분야 등 사업 분야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뿐 아니라 전라북도의 강점 산업인 건설기계, 농기계, 특장차 분야까지 확대하는 우리나라 최대 복합단지를 추진해야 경쟁력 있고 확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2023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KCN 이영택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오늘 전남도청에서 광주와 전라, 제주 지역 예산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된 새만금 국제공항 등 사회 간접자본에 대해 내년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는 모두 7,80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전라북도는 내년 국비로 실시 설계 용역비 85억 5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과 신영대 국회의원이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우선 112만 평 규모의 새만금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4.7기가와트급 전력을 연계할 수 있는 전력 개통망이 적기에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 차원에서 속도감 있는 지원에 나서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수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380억 원 규모의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부겸 총리는 새만금과 군산시가 K뉴딜의 거점 지역인 것에 공감한다며 협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신의 소형 전기차가 출시 한 달 만에 1,000대 이상이 계약됐습니다. 명신에 따르면 지난 6월 소형 전기차인 다니고벤을 출시한 이후 한 달 만인 지난달 27일 기준 계약 물량은 모두 1,088대입니다. 계약 지역을 보면 서울 등 수도권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신은 연말까지 3,000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명신은 군산형 일자리를 통해 187명을 채용한 상태입니다. 군산대학교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전북지역 혁신클러스터 1.5단계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내년까지 42억 3,700만 원이 투입되며 군산대 농생명융합기술센터는 스마트 농생명 기능성 소재 연구와 전문기술 인력 양성에 나서게 됩니다. 지역혁신 클러스터 사업은 전국 14개 시도별로 산업단지와 연구개발 특구 등을 연계하게 됩니다. 군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에게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씩이며 이달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며 24억 5천만 원이 투입돼 24,498가구에 지원됩니다. 현재 현금 급여를 받기 위해 계좌번호가 행정기관에 등록돼 있으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익산시가 환경부의 광역 매립장 공모에 뛰어들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1차 추경 예산안을 통해 전문 용역비를 확보했는데요.
익산시는 환경부가 제시한 공모 기준에 맞춰 적합 입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환경부의 광연매립장 공모에 뛰어들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익산시는 올해 1차 추경 예산안에 낭산 폐석산 복구정상화 대응방안 용역비 2,200만 원을 상정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익산시의회는 필요성을 인정해 전액 반영했습니다. 지난달 13일부터 환경부는 광연매립장 공모에 나섰습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공공폐자원 관리시설 입지 후보지 선정 계획을 보면 매립시설 규모는 200만 세제곱미터입니다. 또 하루 처리량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방치 폐기물과 부적정 처리 폐기물, 재난 폐기물 등이 처리됩니다. 공모 마감은 다음 달 13일입니다. 익산시가 환경부 공모에 참여하려면 부지 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단층이나 카르스트 지형은 제외됩니다. 익산시는 전문 용역을 통해 이에 맞는 최적의 입지를 찾을 계획입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붙으면 이제 필지부터 시작해 다 나오거든요. 뭐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이런 것까지 다 따져서 가려고 하니까. 올해 낭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은 91억 원을 들여 5만 톤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불법 폐기물은 138만 톤. 올해분 처리량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폐기물을 이적 처리하는 데에는 28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때문에 낭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광역 매립장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여론 속에 익산시가 유치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오늘 폭염경보가 내려진 곳이 8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폭염경보가 유지된 익산과 완주 외에도 전주와 정읍, 김제 등 도내 6곳에 폭염경보를 내렸습니다. 이들 지역은 오늘 최고 기온이 34도 안팎을 기록했고 후텁지근한 날씨 탓에 체감기온은 이보다 더 높았습니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한편 군산 등 6개 지역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도내 소비자 물가가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 소비자 물가지수는 107.6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역대 가장 높았던 지난 6월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신선식품지수와 생활물가지수도 각각 9.1%와 4.3%가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이 11.1%로 가장 많이 올랐고 공업제품도 3.6%가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제강 슬래그 유해성 여부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민관합동 조사를 벌이자고 제안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앞서 진행된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시험 결과 제강 슬래그를 지정 폐기물로 볼 수 없다고 나왔지만 슬래그에 중금속이 함유됐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 만큼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강 슬래그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진입도로에 골재 형식으로 43만 톤가량이 사용됐습니다. 김승환 도교육감이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원 불법 사찰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 국정원장 등을 고소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고소장에 지방교육 자치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정인을 불리하게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첩보를 수집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가를 상대로 3,100만 원의 손해배상도 제기했습니다. 앞서 김 교육감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정부 비판 성향 교육감 대응 방안이 담긴 국정원 사찰 문건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익산 하멸읍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6시 33분쯤 비닐하우스 한 동을 포함해 내부에 있던 트랙터와 냉장고 등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2,1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있습니다. 부안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4일 소속 공무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부안군에 따르면 학원발 연쇄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군청 공무원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비상체제에 돌입했으며 군청과 주민센터 공무원까지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부안군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겨루기를 하다가 중학생을 크게 다치게 한 태권도 관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폭행 치사 혐의로 태권도 관장인 40대 A씨를 기소 결정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보호장구도 착용시키지 않은 채 중학생 B군의 얼굴과 턱을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이로 인해 B군은 턱뼈가 부러져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운전자 없이 스스로 주행하며 작업을 하는 트랙터 자율주행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영상인식에 기반한 트랙터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행 트랙터는 흙부수기 작업 여부를 트랙터 앞에 장착된 카메라로 찍어 분석합니다. 자율주행을 실험한 결과 직진 주행 구간의 경우 시간당 작업속도 3km 내에서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9.5cm였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하준입니다. 전라북도의 결식아동 급식비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중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전북의 결식아동 급식비는 정부가 한 끼 밥값으로 권장하는 6,000원입니다. 이는 광주와 대전과 함께 전국에서 5번째로 높았습니다. 전국 시도별로 보면 서울시가 한 끼에 7,240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와 제주 등이 5,000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군산 제1고 이순범 교사가 국제문화기술진흥원이 주최한 제7차 국제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순범 교사는 재난 소방, 안전의식 심리 척도 개발 및 타당화를 주제로 논문을 냈습니다. 또 우석대 공화성 교수와 함께 제1저자로 고등학생 소방 안전의식 척도 개발 및 타당화와 고등학생 재난 안전의식 척도 개발 및 타당화 등 2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논문은 고등학생의 재난의식과 소방 안전의식을 측정할 수 있는 국내 척도를 처음 개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군산 시민예술촌이 창작 활동에 필요한 무대 및 시설을 지원할 지역 예술단체들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예술단체는 수시탑 밴드와 극단 둥당회, 업시어터 등 6곳입니다. 선정된 단체들은 시설 무료 대관과 SNS 홍보, 창작 활동비를 지원받습니다. 박양기 시민예술촌장은 예술인들의 활동으로 군산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늘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군산시가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온라인 카탈로그를 지원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젊은 층의 쇼핑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의 제품 사진 촬영, 온라인 상세 페이지 제작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사진 촬영이 가능한 유형의 상품을 보유한 군산 지역 소상공인 사업자로 모두 50개 업체입니다. 익산 세계유산축전이 오는 13일부터 17일간에 걸쳐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익산 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세계유산축전은 올해 2회째를 맞이했으며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익산에서는 찬란한 유산, 어게인 백제로를 주제로 전통 공연과 재연 행사, 설치미술 체험, 야간 경관 프로그램 등이 진행됩니다. 전라북도가 유망 중소기업을 공개 모집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 20곳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선정된 업체는 경영안정 자금을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고 3%의 이자 보전과 함께 전라북도 기업지원사업 가점을 받게 됩니다. 자격은 도내에서 3년 이상 경영활동을 한 업체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의 매출액 3억 원 이상입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입주기업들이 침수 피해를 입은 중앙동 상인들을 위해 수해복구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군산시가 타 지역으로 떠나는 휴가보다 집에 머무는 홈캉스를 독려하기 위해 SNS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군산 시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배달의 명수 쿠폰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 공식 페이스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이 오는 29일까지 장미갤러리 2층 전시관에서 배수정 서양 화가의 개인전 아프리카 그림 일기를 개최합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21도, 최고기온은 35도를 보이겠습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25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군산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